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 이제 월드컵을 마감을 했는데, 대회를 끝나고 나서 좀 이슈가 터진 것 같아요. 네, 벤투 감독의 재계약이 뭐 기대를 좀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그러졌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또 인터넷이나 특히나 이제 축구 커뮤니티들이 많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조회수를 좀 한번 땡겨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벤투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처음 뭐 거의 사실 처음 왔을 때부터 좋은 지도자라는 생각을 늘 했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옹호를 하던 시절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잔소리 같이 좀 뭔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고요. 듣기 싫으신 분들은 꺼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뭐 제 의견을 항상 얘기하니까. 어차피 제가 누구한테 덕을 볼 일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여지까지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런다고 해서 제가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늘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제가 생각하는 점들을 풀어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여튼 축구에 관심은 많던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뭐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자극적인 얘기들이라던가 뭐 벤투 감독에 대한 거치 얘기를 제가 전혀 알 수 있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제 얘기를 좀 하다 갈까 싶어요. 사실은 제 생각을. 일단 지금 제가 옆에다가 개략적으로 그냥 개요만 써놨어요. 네 가지 써놨습니다. 제가 벤투를 4년 동안 그래도 지지하고 응원했던 이유. 첫 번째로 하려고 그러고 벤투 감독의 거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재계약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 그 얘기 좀 드리고 세 번째는 좀 협회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협회에 제가 바라는 점 제가 뭐 전혀 아무런 어떤 뭐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 팬들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니까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지금 저희 구독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축구 팬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막 자극적인 걸 원하지 않으니까 순리에 맞춰서 순리대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 벤투 감독을 제가 4년 동안 지지했던 이유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월드컵 내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과정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 예전에 군대에서도 제가 장교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어 제가 느꼈던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제밥에 정신 팔린다 그러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제가 벤투 감독을 좋아했던 이유는 이 사람의 목표가 늘 좀 확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20년이었을 거예요. 그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그때 한번 멕시코한테 유럽 원정을 떠났다가 오스트리아에서 진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황희찬 선수 막 코로나 감염되고 했던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좀 여론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벤투호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야기될 만한 상황이 잘 없었어요. 왜냐면 어찌됐든 뭐 2차 예선, 3차 예선 정도에서는 우리나라를 상대할 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항상 시원하게 이기고 뭐 한 골 차든 두 골 차든 이기면 일단 불만이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멕시코전이 패배가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고 그 때문에 이제 뭔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축구하는 게 맞냐? 왜 이렇게 그때 어떤 경기였냐면 그 K리그 선수들이 아마 못 갔을 겁니다. 제 기억에 못 갔던 경기로 기억하고 그때가 어 무슨 사정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가 있었죠? 하여튼 뭐 사정이 있었어요. 하여튼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올림픽이었나요? 아니 무슨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K리그 선수들이 못 가고 유럽파 선수들하고 이제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위주로 A매치 기간에 맞춰가지고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투 감독은 좀 항상 실험을 했죠. 예, 실험을 하고 제가 그 경기 때 아직도 지금 이제 제 채널이 그때는 이후로 날라가가지고 그 영상은 지금 사라진 상황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데스크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멕시코는 굉장히 좋은 평가전 상대다. 라는 말씀 드렸던 게 생각이 나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결국 본선에서 경쟁해야 되는 팀이 뭐 아시아에 있는 이런 뭐 레바논, 시리아,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팀들이 아니라 결국엔 멕시코급 되는 팀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팀 상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볼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아시아 저기 무대에서는 사실은 뭐 다 우리나라보다는 아래급에 있는 팀들하고 싸우게 되어 있고, 그런 평가전이 한번 잡혔을 때 제대로 싸워보고 맞불을 붙어서 한번 맞불을 놔봐야 우리가 약점이 어느 정도인지, 뭘 보강해야 되는지가 보이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또 스스로 한번 체크해볼 기회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는 반쪽이긴 했지만 사실은 그 기회를 그냥 이기기 위해서, 점수를 따내기 위해서 저는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좀 반대를 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선수들이 뭐 조금 부족하게 모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개개인 능력도 한번 시험해보고 하는 게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제가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엄청 드렸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봐야 된다, 당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엄청 드렸었고, 근데 그게 좀 계기가 돼가지고, 이게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자 생활을 할 때였으니까 협회 내부에서 좀 보셨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나중에 그 협회 출신이셨던 그 전무 이사님이셨던 홍명호 감독님을 만나 뵈었을 때도 제가 안녕하세요, 저 풋볼리스트에 있는 유현태 기자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명함을 딱 드렸더니 유튜브 잘 봤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벤투 감독에 대한 어떤 그 의심의 어떤 눈초리가 좀 있을 때기도 하겠죠. 근데 그 내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을 하니까 사실은 그때 경기 진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참패다, 졸전이다, 이런 기사들을 저도 아직 기억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제 개인 채널이긴 하지만 제가 떠들어대니까 좀 흥미롭게 보셨던 것 같아요, 협회 쪽에서도. 예,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굳이 그렇게 여론하고 다르게 갔던 이유는 그 멕시코전의 의미를 저랑 비슷하게 생각했던 게 좀 좋았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 명확히 보였어요, 사실은. 그게 경기가 승패가 중요하면 어떤 감독이라 그래도 절대로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실험이고 시험이면 고집을 피울 수가 있어요. 왜냐? 부족한 걸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집에서 혼자 모의고사를 볼 수 있어요. 집에서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우리 반에서 모의고사 볼 수 있는데 감독관이 없는 모의고사입니다. 감독관이 그 성적표만 봐요. 근데 그 시험을 볼 때, 모의고사를 볼 때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답안지를 보고 푸는 사람이 있겠죠. 왜냐면 그거를 엄마한테는 보여줘야 되니까, 어머님이 감독관이라고 칩시다. 어머니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답안지를 좀 보고 칠 수도 있겠죠. 조금 쉬운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본 시험에 가서 시험 잘 보고 싶은 사람이면 이를 악물고서 내가 많이 틀리더라도 그 확인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 내가 뭘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그래야지 보완을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들이 보여서 벤투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던 거죠. 그런 경기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늘 있었어요. 그게 지난 6월 A매치 때도, 그 브라질한테 크게 졌을 때도 그런 경기들이었고, 그 벤투 감독이 생각하기에 급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팀 상대로는 이것저것 시험해보는 게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 코스타리카전 때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본선에서 쓸만한 전술이라고 할 만한 4-4-2 전술을 그때 이제 들고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면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하여튼 뭔가 하려는 게 보이는구나, 제가 의도가 읽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을 못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늘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그 4년 동안 벤투 감독 믿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축구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월드컵에서 16강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제가 결과를 예상했다고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준비 과정이 저한테는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괜찮은 지도자야 이 사람 이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그냥 그렇게 지지를 했던 거지, 저도 16강에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고, 가나전 끝나고는 힘들지 않을까 저도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멋진 경기를 펼쳤고, 제가 보기에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큰 성과는 4경기 중에 졸전이 없어요. 야, 우리가 준비한 걸 왜 이렇게 못했니? 이런 경기가 없어요. 브라질 경기조차도 제가 보기엔 할 건 했어요. 다만 많이 좀 맞았어요. 근데 우리가 주먹질을 한 번도 못하고 겁을 먹어서 주먹을 한 번도 못 뽑고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다 끝난 경기가 아니라 우리도 몇 대는 때렸습니다. 근데 저쪽이 너무 강펀쳐라서 우리가 좀 많이 맞았을 뿐이지,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번 대회까지도 결국에는 벤투 감독이 끌고 온 그 멕시코전 이후로도 일본 동아시안컵은 사실은 좀 아쉬움은 저도 있어요.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라이벌 전에선까지 그렇게
그건 한 경기 정도는 이겨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수비적으로 해도 되는 경기인데 거기서 굳이 바람 맞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왜 그렇게 그냥 계속 좀 그렇게 실험을 하고 싶어 했습니까? 라고 다시 묻고 싶긴 한데, 그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가 월드컵에 있었다 그러면 전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마냥 욕을 못하겠네. 왜냐면 그때 걸렀던 선수들, 본인이 확인했던 선수들 중에 월드컵에 백업으로 데려온 선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윤정규 선수 라던가 송민규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출전은 못했지만 사실은 이제 부상자 변수가 발생하고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벤투 감독의 어떤 스타일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 보루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사실은 엔트리를 이번에 6명이나 데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긴 한데 뭐라고 못하겠습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이유는 거기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 4년 동안 끌고 왔던 거를 결국에는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줬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게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벤투 감독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그래도 그거를 잘 읽었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잠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정이 참 매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매번 과정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수 개개인 기량이 좋고 매번 브라질도 매번 좋진 않겠지만 한 번, 두 번 정도 말고 연속적으로 막 세네 번 안 좋고 그러면 진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팀은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에선 강팀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자주 그 친구들하고 말할 때 그 멘붕한 친구들하고 말할 때 하는 말인데 주가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 지수는 올라가요. 장기적으로 30년, 50년으로 보면 올라갑니다. 100년으로 보면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건 확실한데 어느 순간에 많이 떨어질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장기 추세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어주고 싶다고 말할 때 장기 추세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게 진짜 안 되는 지도자들이 좀 있죠. 저는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 좀 그런 지도자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슈틸리케 감독한테 축구를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러면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저는 좀 믿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정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제가 벤투를 믿었던 이유는 그 과정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은. 저는 좋은 지도자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선수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저는 빼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선수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라는 거는 선수들이 저도 절대로 엘리트 선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지만 축구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관찰자로서 보는 것뿐이지 그 내부에서 뛰는 선수들만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난 척하는 거 이상으로 선수들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우리 지도자, 우리 감독님이 좋은 지도자라고 말한다 그러면 일리가 있다. 그거는 믿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제가 벤투 감독에 대해서 4년 동안 신뢰를 보냈던 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영상 찍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뭐 악플같이 이렇게 아니다, 너 틀렸다 이렇게 말씀 다 해주셨지만 지금은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항상 결과로 말하라 그랬는데 이제 결과로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투 감독의 거치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재계약 얘기가 나오는 거 좀 놀랐어요. 왜냐면 대표팀 감독이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 장기 집권하는 것들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쵸? 예,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해봐도 뭐 저기 케이루스 감독이라던가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리피? 이 정도일까요? 어찌됐든 뭔가 궁합이 잘 맞고 되게 잘 맞는 지도자들이 남긴 하지만 벤투 감독이 저는 그렇게 오래 남을 만큼의 어떤 그런 지도자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직 젊은 지도자잖아요. 이렇게 마냥 어리지는 않지만 아직 젊은 지도자고 본인이 이제 한국 대표팀에서 보여준 성과를 가지고 다른 데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예전에 이제
한국 대표팀 이전에 실패가 있긴 했지만 그 전에 또 다른 성공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지도자가 사실은 4년 이후에 또 우리나라에서 같은 도전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그래서 벤투 감독 이후에는 이제 다른 지도자들을 또 선임해서 방향성을 끌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우리나라도 보시면 히딩크 감독도 그렇게 성공을 이루고도 다시 남아있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벤투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16강을 간 상황이라고 갈 거라고 본인이 믿었다 그러면 16강 이후의 상황이 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 다음 월드컵에서 16강에도 못 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패가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만약에 이제 그 월드컵에서 16강에 못 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 그 자체로 실패를 안고 다시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예. 본인이 이제 내용적으로는 한국 팀을 바꿔놨다는 어떤 자부심도 있었을 텐데 본인의 생각이 보일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왜 칭찬했겠어요. 내용이 괜찮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독이 개눈깔이 아닌데 다 알고 있죠. 내가 이만큼 바꿔놨고 좋은 점들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충분히 다른 데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톱클래스에 있는 유럽 쪽에서 도전을 해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재계약 문제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이슈가 다른 데로 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얼추 2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얘기가. 예. 저는 일단 협회 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제가 협회 내부에 아직도 뭐 아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연락하고 지낼 만큼 제가 그렇게 사교적이지를 못해가지고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임원이신 분들하고는 제가 이렇게 뭐 연락할 만한 그럴 짬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하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좀 오가는 것 같긴 해요. 네, 오가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제가 그럴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제 뭐 잔소리같이 한 말씀 드리자 그러면 저는 이번 4년이 굉장히 중요한 4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게 4년을 한번 다 같이 보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의심했잖아요. 뺍시다. 저는 뺍시다. 저는 의심 안 했어요. 저는 16강에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졸전하지 않을 거라고는 늘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경기 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빼주세요. 빼주지만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었죠. 벤투 감독이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정말 괜찮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4년을 그래도 합리적인 지도자 그리고 능력 있는 지도자한테 맡겨놓고 나니 본선에서 이 정도 경기력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그래요. 결과 때문에 또 제 유튜브에도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써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제가 보기 이상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예를 들어 80점짜리 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 한 75점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80점 가진 팀이 75점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사람이 부상자도 나오는 거고, 뭐도 막 변수가 많잖아요. 누구 다칠 수도 있고, 컨디션 안 줄 수도 있고, 뭐, 우리보다 상대가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데 75점 정도 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전 그만큼 호평하고 싶은 게, 4경기 중에 졸전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한 경기는 없었다. 상대가 하고 싶은 거를 잘 막았던 게 이제 우루과이전이랑 포르투갈 정도는 우리가 이제 걔네가 잘하는 것도 되게 잘 막았기 때문에 우리 이긴 경기였고, 가나전은 우리가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가나가 잘하는 걸 막지 못한 경기였고, 브라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셌다. 그냥 전력이 좀 셌다. 김민재 선수 인터뷰 보니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 점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못했을 뿐이지 대신에 우리가 준비한 거를 못하고 나온 경기는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4년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4년 동안 저는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는 게 느껴졌고, 좋았던 거는 이제 큰 틀은 처음부터 보였어요. 이렇게 하는 축구가 보였지만 점차 우리 선수들을 구성에 맞게 그리고 본선에 맞게 맞춰가는 전술 변화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회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브라질전에서 저는 제가 예상해드렸던 9월 A매치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전술 뭐 어떻게 쓸지 알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무슨 잘난 척하면서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때 제가 4-4-2 쓸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쪽하고
최전방을 오가는 형태로 쓸 거고, 왼쪽에 황희찬이 갈 거고, 오른쪽에 이지성이고, 중앙에 황인범, 정우영이고, 오른쪽에 이제 황의조 선수가 제가 그때는 예상을 했었는데 조규성으로 바뀌었죠, 이번 경기는. 근데 그거 빼고는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제가 왜 맞출 수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경기가 제가 보기에 플랜 A였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그거 맞출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시켜왔기 때문에 제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걸 제가 꾸준히 지켜볼 수 있으니까. 그냥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였다 전술을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축구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건데, 본선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도 결과를 내기 위한 것들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본선 무대 싸우려고 해보니까 야, 이거 4-2-3-1로는 이거는 최전방의 위협이 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윙포워드들이 강한 팀일수록 풀백들이 측면 수비가 공격력이 강하기 때문에 윙포워드들이 수비를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많이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그쪽이 내려가는데 그 위치가 손흥민이네. 거기 있으면 좀 이건 안 좋겠다. 그럼 위치 좀 바꿔보고 밸런스를 다시 잡아보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보였고, 이번에 또 하나 좋았던 전술적 장치는 왼쪽에 공격에 힘을 많이 실었던 겁니다. 황희찬 선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사실 첫 경기부터.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황희찬 선수 빠진 자리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쪽에 이제 김진수 선수랑 어그로를 가장 많이 끌 수 있는 미끼가 될 수 있는 특급 미끼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배치가 되면서 그쪽에서 이제 힘을 좀 많이 내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있었으면 제가 보기에 훨씬 위협적인 형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막 구상해가지고 무슨 막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야, 이렇게 절묘한 전술을 들고 나오다니, 이런 게 아니라 벤투 감독은 사실은 온 순간부터 그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는 와중에서 변화를 조금씩 주면서 우리한테 월드컵에서 뭐가 제일 맞는지를 맞춰갔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한 전술을 썼고, 그게 이제 우루과이전에도 좀 변형된 형태였지만 황희찬 선수가 못 나오면서 그게 이제 본선에서 쓸 수 있는 전술들이 됐고, 브라질전에서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랜 A를 만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우리가 여지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이나 브라질 상대로 공을 돌리고 우리가 막 공격 전개를 막 멋지게 하고 막 뭐 가나를 상대로 점유를 막 압도하고 우루과이랑 반반 차고 이런 것들을 생각 잘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안 될 거라고 다 생각해왔어요. 다는 아닐까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게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댓글들 반응을 보시면 다 알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빌드업 안 된다, 왜 자꾸 뒤에서 돌리다 뺏겨가지고 역습을 주냐, 뻥 차라, 이런 얘기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경기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본인이 이제 보여준 거죠. 벤투 감독과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잘한 겁니다. 벤투 감독도 잘했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온 팀의 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협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4년 동안 그래도 우리가 볼 돌리는 거에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스타일들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거나, 뭐 감독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하지만 저는 좀 약간 그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흐름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스타일은 달라질 수 있지만 좀 비슷한 결을 가진 지도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임 지도자로 지금 뭐 이제 여러 지도자들께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계시고, 국내 지도자들도 뭐 외국인 지도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하여튼 조금 힘을 써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뭐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좀 일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여건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뭐 협회를 뭐 옹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도 일을 해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직장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일을 잘하고 싶어도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이 가끔 이제 이상할 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엔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바꿔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잖아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를 보존하기보다는 해야죠. 하고 안 되면 나가야 될 때도 있죠. 네.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계약직이신 높으신 임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총대도 좀 매야 되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벤투 감독만큼 좋은 지도자, 괜찮은 지도자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 확실히. 예,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축구라는 게 되게 이게 무슨 그 영화 중에 그거 혹시 아세요? 옛날 영화긴 한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저는 그때도 막 제가 항상 이렇게 뭐 영화를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누구죠? 주인공 앤 해서웨이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 막 옷을 막 되게 이렇게 스웨터 같은 거 입고 비서로 그 누구죠? 여자 선생님 메릴 스트립 비서로 일하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막 패션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약간 막 웃으니까 저도 그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영화에서 그 장면이 너무 뇌리 깊게 남아서 그막 약간 패션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애니서웨이가 약간 푹 하고 웃으니까 메릴 스트립 여사께서 굉장히 정색을 하시면서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스웨터 90 몇 년 패션쇼에 처음 나왔던 색깔이다. 그게 패션쇼에서 처음에 막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이제 그 명품들 세계로 가 있고 그러다 그게 다 풀려가지고 그게 너가 입는 아울렛에서 사 입는 옷으로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제가 패션 잘 모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냥 그 스파 브랜드에서 산 후리스인데 제가 뭐잘 아는 건 아닌데 축구도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가장 최상위 리그 최상위 리그인 유럽에 있는 4대 리그.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4대 리그도 아닌 것 같고 요즘에는 라리가 그다음에 저기 라리가 4대 리그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좀 이탈리아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잉글랜드나 스페인이나 독일 쪽에서 이 전술적으로 좀 많은 게 나오는 것 같고 잉글랜드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페인하고 독일이 약간 좀 강해요. 그런 전술적인 색깔들이. 그쵸? 근데 그쪽에서 나온 전술들이 알게 모르게 결국엔 다 퍼지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팀 때문에 퍼져 나갑니다. 왜냐면 저도 2002년에 중학생이었는데 2002년에 우리가 다 축구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압박하라 그랬어요. 다 그때 축구 자체를 왜 압박하라 그랬어요?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고 2010년대쯤 되니까 제가 대학생쯤 되니까 그때는 다 티키타카 한다 그랬어요. 티키타카 한다고. 지금은요. 개긴 프레싱 합니다. 전방 압박 한다고요. 조기 축구들도 전방 압박을 막 해요. 이제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표팀이 좋은 축구, 멋있는 축구를 할 때 그거에 따라서 선수들도 그렇게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축구가 대표팀 축구고 그게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협회에서는 좀 더 깊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좀 다음 지도자를 선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다 아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사실 축구가 그렇다는 걸.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벤투 감독의 재계약이 됐다 그러면 저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지도자를 모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대신 전제는 좋은 지도자가 와야 된다. 그게 국내 지도자일 수도 있죠. 있지만 국내 지도자들 중에서 지금 뭐 이제 스타일이 맞는 지도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했던 스타일이군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면이긴 하죠. 근데 뭐 제가 이제 김학봉 감독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코멘트는 따로 안 할게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거나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고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마음은 제가 지금 이제 같은 마음이고 또 커뮤니티도 돌아다녀봐도 어떤 다음 감독 선임이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이제 멋있는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저는 좀 팬들한테도 좀 과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제가 이번 방송을 켰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좀 팬들에 대한 저도 아쉬운 점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얘기를 좀 드리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 앞에 깔아놓은 게 뭐였냐면 결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가져오라고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경기 90분마다가 결과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 팀하고 대표팀하고 감독에 대한 평가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이긴 경기는 잘했다고 해요. 근데 진 경기가 한 번 있으면 어마무시하게 깠죠. 그리고
그 진 경기 혹은 비긴 경기,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을 때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다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벤투 감독이 재계약이 어긋난 게 지난 9월에 재계약 타진을 했다잖아요. 그게 협회만의 문제일까? 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꾸 이치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평가를 하지 마시고 9월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9월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협회에서 벤투 감독한테 이때 어떠세요? 재계약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때 지지도를, 팬들의 지지도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벤투 감독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축구라는 게 팬들이 있어야 항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팬들이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게 대표팀에서 4년 계약을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까요? 저는 좀 그게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협회가 지금 뭐 돌아가는 거라던가 무슨 후보군 나왔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안목으로 보기에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드시, 탐탁치 않을 수가 있죠. 그걸 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9월 기준으로 벤투 감독에 대해서 협회가 재계약해야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 팬들이 준 적이 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 그때 9월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9월에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흘러나왔습니다. 월드컵 개막 전에 10월쯤에 단독 벤투 4년 연장한다. 2026년 월드컵까지 라고 했을 때 그때 여론이 어떻을 건지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팀 자체가 흔들렸을 것 같아요. 월드컵에 가는 팀 자체가. 벤투 감독이야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한국 언론을 딱 끊고 살아도 괜찮았겠지만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랬겠죠. 뭔가 분위기 자체가. 왜냐면 선수들은 지금 지도자가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잘릴 수도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막 불어요. 주변에서.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럼 월드컵에서 잘하고 싶은 생각이 막 엄청 들겠죠?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게 평온하게 우리가 딱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그런 상황 누가 만들었냐? 협회가 만들었냐?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팬들도 조금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누구보다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그거에 행복해 하시는 것도 알지만 그것도 슬퍼하시는 것도 진심이라는 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또한 애정의 마음이라는 건 알지만 그게 꼭 우리 대표팀에 대한 어떤 좋은 쪽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좀 느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팀 다 안 될 거라는 같은 분위기에서 해내는 사람들은 있었잖아요, 결국에. 선수들이었고 지도자였고 그거 다 만들어냈는데 제가 느꼈던 것들은 굉장히 조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제 채널에 있는 그 영상들 댓글들을 한번 다시 돌려봤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그 리뷰 그 재생 목록 중에 대표팀 다시 읽기라고 해가지고 대표팀 리뷰를 해드리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최근 가장 위에서 네 번째 있는 그 A매치 리뷰가 완전 새로운 걸 보여준다던 벤투 그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 뭐 이렇게 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코스타리카전 리뷰거든요. 근데 이게 댓글 한 60개 달렸는데 한 45개가 벤투 나가라예요. 이게 마지막 A매치, 그러니까 마지막 A매치 기간에 했던 거잖아요. 그 아이슬란드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반응을. 그러니까 저는 팬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혼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제 느꼈잖아요, 우리가. 야, 과정이 괜찮은 것 같긴 했는데 결과를 좀 못 가져올 때가 있었다. 근데 하여튼 과정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고 그 하려고 하는 게 좀 좋았다. 근데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다. 그러면 급하게 하지 말고 한번 마지막까지는 한번 믿어봐 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번 믿어보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벤투 감독이 보여줬으니까 한번 다음 감독은 믿어보자.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슈틸리케처럼 뭔가 대안이 안 보이는 지도자를 꾹 믿고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보여주는 지도자면 한번 조금 신뢰를 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믿음을 좀 줘보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지도자도 더 4년 동안 유지하면서 좋은 축구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지도자가 오더라도 마찬가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무명인데 진짜 너무너무 유능한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말해보니까 너무 잘하고 막 무슨 막 저기 뭐 어디 독일 2부 리그에 있는 팀이긴 한데 그 독일 2부 리그 팀이 막 예를 들어가지고요. 독일 2부 리그 팀이 너무 수준 높은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선수 출신이 아니야. 약간 나겔스만 스타일인 거죠. 근데 그거를 발견을 했어 우리나라가. 근데 데려왔어요. 안 흔들 자신 있느냐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흔들린다 그 사람은.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용이 괜찮으면 한번 신뢰를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금 호흡을 길게 10경기에서 6경기 정도 이기면 지켜봐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3경기 비길 수도 있고 1경기 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약팀한테 질 수도 있고 강팀한테 또 이길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축구가. 저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벤투 감독에 대해서 느낀 게 있으면 이제는 한번 믿어보자. 그러니까 물론 협회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협회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셔야죠. 일을 하셨고 그게 이제 뽑히고 나면 당장은 결정되고 나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합리적으로 기다려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저는 좀 우리나라 축구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번외 5번째 얘기인데요. 제 주변에도 이제 K리그 팬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이제 많이 있어요.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뭐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부터 응원했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최근에 올림픽 때 입문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옆에 친구 때문에 잠깐씩 가보던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부류들이 있는데, 이제 K리그를 좋아하는 골수 팬들은 항상 그래요. 대표팀하고 K리그는 별개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해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우리는 알아요. K리그 팬들은 이게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를. 왜냐면 매년 기대를 가져요. 매년 우리는 너무 K리그가 재밌거든요, 저희는요. 근데 이게 대표팀 월드컵 때문에 막 불타올라서 이거를 사람이 많으면 더 재밌거든요. 사실은 즐기는 사람이 지금 5천 명이 즐기던 거를 10,000명이 즐기면 더 재밌어요. 축구장이 진짜 매일 너무 재밌거든요. 응원하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좌절을 느낀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기대를 안 해요. 안 바뀌어. 에이, 오던 놈 사람들밖에 안 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우리 축구 팬들께서 K리그 경기장도 많이 찾아주시고 그 K리그 경기장에서 이번에도 많은 어떤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저기 우리나라 대표팀에 있는 절반의 선수들이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었고 전북하고 울산 선수들이긴 했지만 그런 선수들이 있었고 그다음 백업 선수들 중에는 굉장히 나성호 선수 FC 서울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FC 서울 팬들. 어쨌든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도움을 주고 또 이 팀의 수준을 올려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이 선수들이 매번 뛰는 경기장은 이제 K리그에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좀 애정을 많이 쏟아주시면 확실히 좋은 선수들이 많고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인기가 많은 데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많이 투입돼야 돼요, 사실은. 그건 사실이니까. 재능을 1,000명 중에 재능 1명하고 10,000명 중에 재능 1명하고 10만 명 중에 재능 1명이 다르잖아요. 단순히 인구로 따질 게 아니라 축구 인구를 따져야 되겠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관심을 좀 더 주시고 더 확실히 그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당장은 효과를 못 보겠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분명히 그 효과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역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를 너무 빨리 빼려고 하면 안 나와요. 한 10년쯤 애정을 쏟으시고 20년쯤 애정을 쏟으시면 그때는 이제 나올 겁니다. 왜냐면 K리그 인기가 높아지면 축구 선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팬들께서도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다음 월드컵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즐기기 위해서는 팬들께서도 해주실 몫이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네, 40분이나 떠들어댔네요. 저희가 어떤 뭐 오피니언 리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그냥 제 채널은 항상 저한테 그래도 동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떠들어 봤고요. 사실은 이거 말고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어요. 전술적인 얘기들도 따로 해볼 생각이고요. 그 이제 월드컵 끝난 다음에 시험, 그리고 제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기 8강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번 월드컵에서 좀 주목하고 좀 많이 덕을 보는 선수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했던 선수들인데 관심을 못 받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카우트들의 눈을 굉장히 사로잡았을 것 같은 선수들, 물론 조규성 선수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좀 이슈가 터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좀 떠들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실 분들은 이해하고, 아닌 분들은 또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상관 안 합니다. 어차피 뭐 댓글 신경 안 쓰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 이제 뭐 제가 들은 것 중에 동감되시는 게 있으면은 한번 다음 4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가올 축구 K리그도 있고 또 대표팀 경기도 다시 시작을 하니까요. 아시안컵도 또 있고요. 내년은 아니고 내후년이겠죠. 내후년 여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또 지난번 벤투 감독의 4년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또 하지만 냉철한 분석은 가지고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떠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떠들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쯤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월드컵도 잘 즐기시고, 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